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동원수산입니다. 일단 동원수산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아요. 시가총액이 5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 기업을 좀 분석을 하면서 영상으로 찍어드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예 영상을 좀 찍지 않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엇보다 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 의도와 다르게 이 변동성에 의해서 그냥 좀 휘둘리는 일이 좀 있을까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동원수사는 제가 어제 필승 라이브 진행했죠. 네, 일요일에 필승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 동원수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동원수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가 좀 봤었는데 꽤나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차트 흐름의 분석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좀 보시면 아무리 기업 자체가 좀 부동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치 변화가 아예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차트 흐름은 나타나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은 왔다 갔다라도 하기 때문에 박스권을 좀 크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은데 상당히 좀 정갈한 그런 흐름이죠. 네, 사실 어떤 의도가 좀 분명히 보이는 그런 흐름인 것은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하게는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멤버 전용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다 차트 분석을 해드렸지만 사실 굉장히 좀 흐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켜야 할 자리를 분명히 지키고 있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될 자리를 분명하게 이런 식으로 지켜주면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아요. 결국에는 사실 동원수산 자체로도 굉장히 실적이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작은 박스권 내에 몇 년 동안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의도가 다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지금 보시면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점프를 해줍니다. 보통 윗꼬리를 달거나 이제 음봉을 달고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저항 라인을 돌파함과 동시에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별다른 움직임이 없죠. 보시면 오히려 지지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이제 슬슬 좀 매기가 좀 들어올 수 있겠다.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동원수사는 좀 괜찮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던가 아니면 역대 최대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동원수상의 대부분의 매출이 이 참치와 오징어 참치와 오징어에 대한 그 원양어선에 대해서 이제 원양어선을 통해서 대부분 매출 나오고 있는데 이 오징어가 엄청나게 풍년이라고 해요. 참치도 굉장히 풍년이라고 합니다. 두 개 다 풍년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실적에 대한 하방성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평균점 정도는 낼 수 있겠다. 다만 문제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이 원양어선 특성상 비용의 거의 대부분이 유가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높고 대신에 참치와 오징어가 이제 해수 온도가 평년 기온보다 한 2도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확량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증가하지만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실적은 생각보다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평년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런 실적을 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동환수단을 좀 분석을 하면서 사실 좀 신기한 것들도 있었어요. 최근에 좀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튀고 있죠. 특히 이제 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재고량이 평년에 9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년에 밀 재고량이 예를 들어서 뭐 10,000톤이었다. 그럼 지금은 1,000톤도 안 돼요. 네, 그 정도로 이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많이 뛰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작년에 홍수와 그리고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수확량이 적어지면서 이쪽에 대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산물에 대한 그런 상승세는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굉장히 좀 평이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산물의 가격 상승이 그리고 육류의 가격 상승이 수산물에까지 번지게 된다면 수확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수산물의 가격까지 증가한다. 그러니까 수산물의 가격까지 상승한다면 동원수산의 실적도 생각보다 아주 잘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또 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동원수단을 좀 하다 보니까 좀 하나 걸리는 것이 좀 있었는데,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형 어업을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매출이 원형 어업을 통해서 참치와 이제 오징어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중국에도 진출하고 있고요, 일본에도 진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출 내역도 점차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참치의 가격과 오징어의 가격, 그리고 참치의 수확량과 오징어의 수확량이 가장 중요하고요. 부차적으로 유가 같은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봤을 때에는 올해도 평이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만약에 농산물과 육류의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것처럼 수산물에까지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 물가 상승에 대한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건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좀 테마, 하나의 이슈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마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어떤 이슈 관련된 기업들을 웬만해서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 확률에 베팅하는 것이고, 어차피 투자라는 것이 확률에 베팅하는 것은 맞는데, 그 확률이라는 것이 제가 예상할 수 있는 확률과 예상할 수 없는 확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보통의 테마주들 대부분이 예상할 수가 없죠. 예, 아무리 주식 분석 능력이 뛰어나도 이런 갑작스러운 이슈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꽤나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후쿠시마예요.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를 이제 해양으로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앞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것이고, 실제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이러한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서 여러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좀 문제가 뭐냐면, 일본은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일본의 국민적인 혹은 일본의 정치권적인 그런 합의가 끝난 상황이고요. 특히나 무엇보다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들고 있어요. 미국이 조사를 한 결과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히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꽤나 좀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테마가 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한 번씩 띄었을 때도 이런 오염수 방류 관련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좀 가파르게 띄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동원수단은 원양어선이고 국내 원양어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배포할 경우, 바다에 뿌릴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악재가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깊이 좀 본다면 사실 물론 보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동원수단에서 원양어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략 한 19척, 19척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알아보니까. 근데 19척 중에서 대부분이 인도양입니다. 인도양이고요. 나머지는 뭐 뉴질랜드.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해양류 오염수 방류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태평양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원양어선도 있지만, 만약에 이런 오염수의 방류가 결정이 난다면은 태평양에 있던 원양어선들도 다 인도양이라던가 뉴질랜드 쪽으로 돌림으로써 어느 정도 해지가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원양어선들이 인도양과 뉴질랜드에서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도양과 뉴질랜드는 일본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본, 그리고 한국,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 있습니다. 뉴질랜드 여기 있고요. 인도양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여기가 인도양이고 여기가 태평양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꽤나 어느 정도는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대한 해산물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바다에 의한 해산물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방류가 만약 결정된다면 당연히 미리 퍼질 거예요. 몇 개월 전부터 대대적으로 좀 보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재기예요. 사재기입니다. 사재기가 통해서 사재기를 하면은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고, 공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증가하겠죠.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사실 꽤나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수, 오염수 방류가 결정된다 혹은 이슈가 뜰 때마다 이런 식으로 좀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윗골을 달고 내려오면서 힘이 굉장히 없는 모습이지만 슬슬 이쪽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만약에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박스권이 굉장히 컸다면, 그러니까 많이 빠질 경우에는 많이 빠질 수 있게 된다면 20%막 30%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된다면 당연히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동원수단의 특성상 보시면 6년 내내 이 라인을 잘 안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10% 이상은 좀 하락할 그 폭이 10% 이상, 15% 이상은 하락할 폭이 크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어느 정도 제한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상승할 경우, 그러니까 테마를 탄다거나 혹은 수산물의 가격까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실적 상승이라던가 혹은 상당한 그런 관심도 집중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